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지막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또 바로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요, 한국형 AI들이죠. 네이버 클로바 X와 그다음에 챗 GPT를 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리튼까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께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 자, 그 저번 강의 때 여러분들 구글 바드, 구글 게미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구글 바드였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글 바드는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시연을 하잖아요. 릴리즈 되었다고 이렇게 시연을 하는데 거기서 챗GPT처럼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는데 망신을 당했습니다. 대답을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15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해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이버에서도 제가 기사는 따로 안 가지고 왔는데 네이버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한국형 AI로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클로바엑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클로바엑스라는 것 자체가 네이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LLM을 사용해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이고요. 하이퍼 클로바엑스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 8월 24일에 출시가 됐고요. 이 네이버 클로바는 완전 무료예요. 완전 무료.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으면 바로 완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한국어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챗 GPT 대비해서 한국어를 6,500배나 더 많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챗 GPT가 처음 나올 때 한국어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의 0.19%, 0.2%만 학습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네이버 클로바 X는 챗 GPT에 비해서 6,500배나 더 많이 한국어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징이 또 있는데요. 한국어를 더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가능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 문화, 한국 법과 제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이 가능합니다. 역사도 포함이고요. 역사도 포함시켜야 되겠다. 역사. 네, 무슨 얘기냐면 챗 GPT에서는 우리 한국 역사를 물어볼 때 잘 대답을 못했었어요. 그쵸? 우리 정약용 프롬프트 기억나나요? 정약용이 세종대왕의 아들이라고 했었어요. 챗 GPT는. 그런데 네이버 클로바엑스는 그거를 잘 탈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명성황후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해볼 건데 그런 것처럼 네이버 클로바엑스는 우리나라 법과 제도, 사회, 문화,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 문서 작성이나 창작, 그다음에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성을 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검색이 잘해요. 맛집 찾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한국어 특화 서비스에 되게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 세계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특히 미국 쪽에 있는 데이터를 더 잘 가져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 클로바엑스는 한국어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한국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한국어 특화 서비스에 강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네이버 클로바엑스에는 스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사용을 해볼 텐데 스킬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네이버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만들었으니까 네이버 생태계랑 같이 연동이 잘 돼 있는 거죠. 이 스킬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챗 GPT에는 플러그인 했었죠. 그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서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 대해서 바로가기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소카, 원티드, 트리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앱들이랑 같이 연동을 해서 스킬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편의성이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점인데요. 출처를 또 역시나 같이 잘 알려주고요. 답변이 되게 빠릅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좀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생성형 AI에 비해서. 그리고 검색이나 맛집, 한국 특화 서비스의 강점이 있고요. 최신 정보를 또 반영을 가능하죠.
왜냐면 네이버 검색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주지 않고요. 만약에 이 정보가 잘못됐다 싶으면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해줘요. 요거는 뭐냐면 할루시네이션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할루시네이션이 뭐냐면 환각 현상 또는 전자 편집증이라고 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이제 특징인데요. 맥락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인 것처럼 내놓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챗GPT 사용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팩트 체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옳은 답처럼 내놓는 현상이 챗GPT한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뉴스 기사를 보시면 챗GPT를 통해서 자료를 가짜로 네, 분명히 이 변호사도 아마 가짜로 생성해야지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진짜인 줄 알고 냈을 거예요. 챗GPT가 해놓은 내용을 진짜인 줄 알고 이렇게 대출을 했을 텐데 그게 가짜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변호사한테 $5,000의 벌금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팩트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죠. 챗GPT한테 명성황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을 때 명성황후는 제11대 왕, 이제 또 인조의 왕비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종의 왕비죠. 네, 이런 것처럼 챗GPT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진실처럼 옳은 답처럼 내놓는 현상을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데 네이버는 그런 현상이 적어요. 여기 있다. 네, 네이버는 그런 현상이 적습니다. 네, 이게 되게 큰 장점이에요. 저희가 사용하는 입장에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검색이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미나이 수업을 할 때 우리 안무가 좋아 아빠가 좋아 프롬프트를 했었어요. 거기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네이버는 그 가치 판단에 대한 평가를 잘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가치 판단이 필요한 대답이 있으면 답변을 회피를 해요. 특정 인물에 대한 평가를 제공해달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큰 단점인데 이게 한국형 AI잖아요. 한국형 AI고 제가 또 한국형 AI의 장점에 대해서 막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언어 모델들에 비해서 이 네이버 클로바 X가 사용하는 하이퍼 클로바 X라는 모델이 한국어에 대한 학습이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논초리를 받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여러분들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보시고 답변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다른 생성형 AI들이랑. 그리고 챗GPT나 바드에 비해서 한국어 작문 능력이 낮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지만 이제 3시간에 30회의 질문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자, 네이버 클로바 X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클로바는 여러분들 전자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전자책에 여기 네이버 클로바 X를 펴주시면 되고요. 자, 클로바 X는 가입하기가 필요한데요. 원래는 요 가입하기는 네이버 가입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네이버 아이디나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회원 가입을 하는 도중에는 이 클로바 X를 사용하기 위한 요 동의 표시가 있어요. 약관 동의가 있어요. 여기서 그냥 그 전체 동의를 클릭해 주시거나 아니면 광고 메시지를 받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광고 마케팅 수신 정보 동의만 체크 해제를 해주신 다음에 동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바로 클로바 X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그 대기 명단을 등록을 해야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전면적으로 오픈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 클로바 X 화면에 들어가 주시면 되고, 이 네이버 클로바 X에 들어간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저는 미리 열어놨거든요. 여기 있다. 이렇게 클로바 X의 화면이 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스킬을 열 수 있는 칸이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전자책을 보셔서 여기 프롬프트 1번 서울 강남역 맛집을 찾아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역 맛집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 스킬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눌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강남역 메뉴를
답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게 실제로 있나요? 저는 궁금하네요. 이게 저는 실제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네이버 지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어디 갔죠? 네, 도치피자 이런 게 있었나요? 도치피자 한번 검색해 볼까요? 도치피자. 도치피자가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런 게 있군요. 도치피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제를 바탕으로 한 검색 결과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프롬프트도 한번 해볼까요? 트롤리 딜레마에서 선로 변환기를 당겨야 할지 말지 하나만 선택하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세션을 하나 더 열까요? 새 대화를 눌러서 세션을 하나 더 열 수 있고요. 여기서 똑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윤리적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게미나이나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챗GPT에서 입력을 하면 선로를 당길지 말지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에 따른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결과를 트롤리 딜레마에서 이렇게 선로 변환기를 당길 거고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당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네이버 클로바엑스는 윤리적 결정에 대해서는 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결과죠. 이게 여러분들 챗 GPT나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비교하는 그 표도 같이 보여드릴 텐데 보통은 성인 이상이 돼야지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윤리적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미성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윤리적 판단에 대한 어떤 자신만의 생각이 정립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AI가 한 답변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 판단에 대한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특히 이렇게 이제 가치 판단에 대해서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특히 어린 나이인 친구들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작업을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클로바엑스는 사용 가능한 연령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프롬프트 3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스킬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자, 가성비 캠핑 테이블, 가성비 캠핑 테이블을 추천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입력하고 이번에 스킬을 한번 켜볼게요. 여기는 스킬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킬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컬리도 있었네요. 컬리라는 스킬도 있네요. 네이버 쇼핑, 여행, 소카, 원티드, 컬리, 트리플 이렇게 6가지의 지금은 6가지지만 좀 더 추가될 거예요. 6가지의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쇼핑을 한번 켜볼까요? 쇼핑만 켜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답변 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베야 3웨이 올인원 BBQ 테이블, 카즈미 아이언 메쉬 슬림 미니 캠핑 테이블 이렇게 쇼핑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있나 볼까요? 카즈미 아이언 메쉬라는 게 있나 봐요. 카즈미 아이언 메쉬라는 이런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를 한번 해볼까요? 쇼핑 말고 여행을 클릭한 다음에 목포 뚜벅이 여행 코스를 추천해 달라고 할게요. 여러분들도 프롬프트 몇 번이었죠? 프롬프트 4번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리고 누르면 답변을 생성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 스킬을 사용을 해서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포 근대 역사관, 유달산, 해상 케이블카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답변이 챗GPT에 비해서 조금 짧거나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답변 보기를 통해서 다시 답변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스킬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여기서 제공해준 정보를 바탕으로 네이버 검색에다가 정보를 검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이게 원래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풀렸네요. 네, 이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는 아마 안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PDF, 그다음에 텍스트 파일, 한글 파일, HWP는 한글 파일이죠. 한글 파일이랑 워드 파일까지 이렇게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PDF나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한글 파일, 워드 파일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수 있고 그 업로드된 파일을 주제로 대화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업로드했을 때 이 스킬까지 같이 사용하면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죠. 좋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할게요. 제가 드린 그 실습 이제 파일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파일들을 같이 사용을 해주셔서 다른 생성형 AI랑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그 강의 자료나 이제 이렇게 저희들이 프롬프트를 많이 넣어놨어요. 이런 프롬프트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입력을 해보시고 익숙해 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프롬프트라는 것 자체가 많이 입력을 해볼수록 더 많이 들거든요.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챗GPT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구나, 네이버 클로버X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자료랑 전자책에 있는 프롬프트를 꼭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국형 AI인 클로버X를 해봤으니까 우리는 또 다른 서비스인 리튼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재는 어딜 봐주시면 되냐면 맨 마지막에 있는 written, WRT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written이라고 읽어요. 네, written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주시고요. 네, 그러면은 written을 한번 가입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여러분들 전자책에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면은 바로 이동을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URL을 쳐서 들어갈게요. 창을 열어서 여기서 쳐서 들어갈게요. WRTN written.ai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창이 나오시나요? 네, 나오시죠? 저는 지금 이렇게 크게 볼게요. 로그인 창이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네, 이렇게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은 리튼을 일단 강의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을 열어주세요. 로그인부터 같이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를 좀 요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그 Q라는 검색 전용 AI가 있습니다. 생성형 AI인데요. 요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베타 서비스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 9월 20일에 출시가 되었고요. 이제 23년 11월에 네이버 통합 검색에도 부분적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뭔가 검색을 한다면 Q라는 그 파트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올 거예요. 네, 그 부분이고요. 이 Q는 아직까지는 대기 명단을 등록을 하셔야 돼요. 승인까지는 이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보통 이제 대기 명단 등록을 하면 승인 대기 중입니다가 뜨고 1시간 정도 기다리다 보면 대화하기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Q라는 화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90년대 서울 거리 사진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네이버 통합 검색을 이용한 그 사진을 찾아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채팅 세션당 15개 정도의 대화만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화면이 나오고 네이버 검색 화면이 나오고 질문에 대해서 Q라는 이름으로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답변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통합 검색 내에서 어디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그 근거까지 잘 제시를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네이버 Q에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에는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습은 여러분들께 맡기기로 하겠고요. 프롬프트도 넣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Q는 이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의 질의에 대해서 사람처럼 판단하고 검색한다라는 걸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멀티 스텝 추론이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사용자의 질문을 깊이 이해하고 그 문서나 데이터를 찾아서 답변에 필요한 검색어를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검색한 정보를 바탕으로 네이버에 어떤 서비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메일, 쇼핑, 지식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검색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계획된 정보를 바탕으로 검색 결과를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을 합니다. 네, 이게 도구 사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네이버 서비스들을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추론 계획, 그 다음에 검색 기반 생성이라는 멀티 스텝 추론을 바탕으로 답변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할루시네이션 효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 학습된 데이터를 토대로 답변하는 AI들이랑 좀 차별된 거죠. 왜냐면 웹에서 검색한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요. 그리고 단점이 아직 있어요. 뭐냐면 답변 품질이 조금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 효과를 최대한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를 요청을 해도 최신 정보에 대한 기준이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한 달 전도 최신이라고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요거는 왜냐면은 난 1년까지는 최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정보만 최신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베스타 테스터로서 대기 명단에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1시간 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네이버는 다음과 같은 네이버 생성형 AI 인프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스라고 하는 게 더 맞을까요? 네, 이런 사용자를 위한 유니버스, 판매자를 위한 유니버스, 기업들을 위한 유니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생성형 AI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야심차죠. 저는 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자, 어쨌든 지금은 리튼 시간이기 때문에 리튼으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리튼은 이런 금방 익숙해지는 AI 리튼이라는 것을 표방하고 있어요. 이 리튼은 대화형 인공지능이자 AI 포털이고요. 리튼 테크놀로지스라는 곳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오픈은 23년 4월 18일 날 처음 오픈을 했고요. 요거는 오픈 AI 특징이에요. 오픈 AI의 챗 GPT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챗 GPT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12월 20일, 작년 12월 20일부터 모든 기능을 전면 무료화했어요. 네. 그래서 리튼은 자연어처리 기반 검색과 채팅을 동시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색 기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챗 GPT보다 광범위한 컨텐츠 생성을 위해서 학습 데이터를 더 정제하고 모델 구조를 특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챗 GPT가 가지고 있는 장점만 가지고 와서 거기다 검색 기능을 더 붙여가지고 최신 정보를 반영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우리나라에 맞는 GPT즈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GPT즈 같은, 하지만 GPT즈보다 더 뛰어난 한국형 AI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 이미지 처리, 코드 생성 등등 이제 텍스트 생성에 조금 초점이 더 맞춰져 있고요. 챗 GPT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클로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었는데, 요거는 추론이나 수학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모델이고요. 옆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실까요? 리튼에 처음 접속하면 있는 화면에서 이렇게 모델을 바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튼 실시간 검색이 또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클로드 모델도 추가가 됐고, 팜2는 요거 구글에서 사용하는 모델인데 구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GPT-4를 무료로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할수록 느껴지는 게 GPT-4 그저 구독을 안 해도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런 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구독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생성형 AI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 있는 GPT-4 터보는요, 요 웹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리튼도 앱이 있어요. 그 앱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앱을 깔아서 한번 사용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리튼의 가장 큰 장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챗GPT 전면 무료, 요거는 이제 23년 20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프롬프트 허브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웠잖아요.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당연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윌튼에서는 프롬프트에 대한 작성법도 알려주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프롬프트에 대해서 공유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찾아서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해야 되지 하는 예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정해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윌튼은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챗GPT 만들 때도 GPTs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그런 것처럼 윌튼도 자기만의 툴 또는 챗봇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툴은 플러그인 개념이고요. 챗봇은 GPTs랑 같은 개념입니다. 네, 반대로 써놨네요. 제가 다시 수정해 놓을게요. 여기 챗봇이고요. 그 다음에 툴 이렇게 해놔야지 1대1 매칭이 될 것 같아요. 다시 GPTs가 챗봇이고 그 다음에 GPT 플러그인이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인데요. AI 스튜디오라는 걸 운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이제 윌튼에서도 제가 아까 위에서 광범위한 컨텐츠 생성을 위해 학습 데이터를 더 정제하고 모델 구조를 특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GPTs랑은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AI 스튜디오에서 직접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윌튼에서 미리 학습된 다양한 AI 모델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충분히 AI 모델을 학습하고 또 내가 만든 AI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툴이나 챗봇을 쉽게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만든 강력한 툴을 또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 여기 또 인스타그램 피드까지 있어요. 블로그 포스팅 등등. 이제 챗 GPT에서는 우리가 워드나 GPT-4 닥스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질문으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해결을 해야 했다면 윌튼에서는 그 UI에서 화면에서 바로 작성을 해서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툴 접속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우리 실습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윌튼을 같이 열어주시고요. 일단은 윌튼에도 회원가입을 해야 되겠죠. 회원가입은 여기 로그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시작하기를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아이디랑 비밀번호 찾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SNS로 시작하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로 회원가입을 해놓은 상태고요. 구글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는 바로 이렇게 로딩이 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회원가입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강의 자료 또는 여기 전자책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가입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G가 있다고 하네요. G가 이제 구글이거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우리 챗GPT 가입하는 것처럼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윌튼 사용해 봐야 되겠죠. 윌튼에다가 프롬프트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거 직접 한번 해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그다음 윌튼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프롬프트 1번, 우리가 그동안 항상 사용하던 프롬프트 1번 가져오도록 할게요. 당신은 햇살전자 마케팅부에서 기획서를 작성하는 직원처럼 행동해주세요 라는 프롬프트였는데요. 우리 GPT-4 독스랑 워드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요거를 입력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답변해 주는 걸 볼 수 있죠. 지금은 제가 모델을 뭘 선택했냐면 GPT 3.5를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답변을 생성하신 다음에 챗GPT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GPT-4도 한번 이용해 볼까요? GPT-4도 똑같은 내용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채팅을 해주시면, 아이고 실패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생성을 눌러볼게요. 네, 다시 생성하니까 잘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게 왜 그런 거냐면 제가 오픈 AI에서 챗 GPT 기능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오픈 AI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얘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픈 AI가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오후 10시 48분에 오픈 AI의 API를 이용하는 게 에러가 있다라는 게 아까 문자가 왔었어요. 저는 이메일로 받고 있는데, 그래서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 주의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잘 생성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생성을 다시 한번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그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셔서 답변을 재생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요거는 그 우리의 프롬프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서비스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리튼 같은 경우에는 챗GPT의 서비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다 보니까 오픈 AI에 문제가 있으면 이 리튼에서도 문제가 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생성하는 중인데 GPT 3.5랑 네, 아까 세팅을 했었는데 3.5랑 이 4.0이랑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챗GPT 0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리튼에서는 GPT랑 플러그인즈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좀 단점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AI 스토어에 가셔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만든 툴이랑 챗봇을 사용을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툴은 뭐라 그랬죠? 플러그인이라 그랬죠? 챗봇은 GPT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챗GPT에서도 플러그인즈 스토어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툴, 요 위에 있는 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들이 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챗GPT에서는 툴을 사용할 때도 뭔가 프롬프트를 쭉 입력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리튼에서 제공하는 툴 방식은 그게 아니라 더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심지어 더 한글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 편하고요. 자기소개서, 독서 감상문, 인스타 피드, 뭐 레포트도 있고요. 유튜브 쇼츠 대본, 블로그 포스팅, 광고 문구 되게 많죠. 엄청 많아요. 유튜브 타임라인 되게 많아요. 책초와 메뉴 속에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꼭 해주시길 바랄게요. 되게 좋거든요. 제가 실제로 사용해봤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 또 사용을 안 해볼 수 없죠. 그러면 우리 전자책에 있는 프롬프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강의 자료에서 가져올게요. 전자책을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자기소개서를 이용을 해볼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튼을 다시 가셔서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하실 수 있어요. 물론 자기소개가 여기 밑에 있지만 자기소개서 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막한 순간 그 시작을 도와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다 채워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챗GPT에서 우리가 이전에 작성을 할 때는 취업준비생처럼 행동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행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답변을 원해요. 이렇게 제시를 했었는데 이 리튼에서는 여기다가 바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로 가볼까요? 삼성전자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 지원 회사 이름에다가 삼성전자를 입력하시고 직무는 빅데이터 AI 개발자 뭐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 이력 및 경험에다가는 3개까지 작성할 수 있다고 하니까 통계학과를 졸업했고 그다음에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수료했고 주식가격 예측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어요. 이렇게 3가지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입력을 했고요. 문항이 뭐였죠? 여기 가장 중요하죠, 사실. 네, 문항도 복사를 해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줄바꿈이 안 돼요. 줄바꿈이 안 돼가지고 다른 데다 저처럼 이렇게 저는 강의 자료에 있는 걸 가져왔지만 메모장 같은 데다가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잘 작성이 됐나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동 생성을 누르시면 답변을 해줍니다. 자, 답변을 받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취업하는 취업 지원 사이트에 보면은 이제 한 줄 자기소개 입력하는 칸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리튼에서 잘 제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메인 내용이죠. 문항별 자기소개서라고 되어 있는데 개발자로 지원하는 이유, 데이터 분석 능력, 머신러닝 경험해서 쭉 네, 종합적인 지원 이유까지 쭉 작성을 해줬는데 거의 827자, 거의 1000자까지 입력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문항들이 보통 이제 1000자 정도까지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채울 수 있을 만한 내용이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좀 잘린 것 같아요. 챗GPT도 마찬가지지만 답변을 이어서 생성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개별 생성을 한번 다시 눌러볼까요? 챗GPT도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답변을 하다가 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어서 생성하기를 눌러서 더 추가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미래 포부까지 다시 작성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이렇게 화살표를 누르면 이전에 답변 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 화살표를 또 옆에 눌러보면 다른 내용으로 또 다시 답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지원 이유, 전문 개발 경험과 전문 지식에서 미래 포부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 개별 생성 버튼이 이어서 생성하기 버튼의 그러니까 연장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잘렸던 내용들까지 밑에 보면은 미래 포부까지 잘 작성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답변 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합친 다음에 여러분들의 말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더 짜집기를 해주시면 완벽한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강의 자료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챗GPT를 제외한 챗봇형 생성 AI를 비교해 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구글 딥마인드의 게미나이, 네이버의 네이버 클로바익스, 그 다음에 리튼까지 이렇게 네 가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이 탭을 4개를 띄워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코파일럿, 하나는 게미나이, 하나는 클로바익스, 그 다음에 하나는 챗GPT, 이렇게 4개를 띄워놓고 그 다음에 4개에서 똑같은 프롬프트를 하나 답변을 달아봐요. 똑같은 프롬프트를요. 그러면 이 4개의 생성형 AI들이 답변을 쭉 해줄 텐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걸 찾아서 거기다 이어서 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장점들과 단점들을 다 나열을 해드렸지만 사실 사용해 봤을 때 자신한테 맞는 생성형 AI를 찾아서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본인이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장점과 단점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생성 AI를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튼도 마찬가지고요. 생성형 AI 중에서도 이 리튼이라는 서비스는 조금 다른 것들이랑 좀 결이 달라요. 왜냐면 자체적인 모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챗GPT에 있는 모델을 사용하면서도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사용자들한테 맞는 UI랑 UX, 그 화면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툴이나 아니면 챗봇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튼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실습해본 것처럼 뭐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올릴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에 올릴 피드에 대한 챗GPT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다면 리튼을 사용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즉 플러그인이나 GPT즈처럼 여러 가지 툴과 챗봇을 더 편하게, 편리하게, 더 많이 사용해 보시기 위해서는 리튼에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해서 강의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 만족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업무 전반에, 그리고 삶 전반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생성형 AI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AI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드리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소개시켜드리고 챗GPT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그런 생성형 AI들을 이용하면서 제 삶이 바뀌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챗GPT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챗GPT 잘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김선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